안녕하십니까. EBS가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교육초대석. 저는 그 진행을 맡은 왕승환입니다. 교육초대석은 매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모시고 우리 교육의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또 보다 넓은 의미로 접근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정부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교육개혁을 선정을 했죠.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초대석,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힘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오늘로 취임한 지 벌써 5개월 이제 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 많이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이제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조금씩 알 것 같을 정도 됐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실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또 이제 교수로서 또 대학 총장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계에 몸담고 오셨는데요. 좀 총리라는 직은 좀 생소할 것도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교수에 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총장에 비해서도 아주 바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할 때는 제가 비록 건설적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비판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비판받는 것보다 훨씬 쉽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예. 동시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비판하는 분들하고 그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새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소통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쉽다. 또 이런 말씀 생각이 나는데요. 글쎄, 이건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고 공격보다 수비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총리로서 올해 이제 말씀의 한 내용으로 잠깐 인용을 해보게 되면 2010년에 최대의 화두로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교육개혁의 어떤 그 방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또 관심 있던 분야였는데요.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을 이제는 지덕체보다는 체덕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체덕지요? 네. 예. 지금 그래도 중등교육까지 아주 볼 때 제일 교육이 잘 돼 있다는 나라가 영국이 아닙니까? 네. 영국은 철저히 먼저 체력을 단련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하면 지덕체라고 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좋건 나쁘건 간에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데 그 덕, 즉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체육은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저는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좀 바꾸고 체나 덕이나 지나 모두 다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번 목표입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암기 위주의 교육을 시켜서 이른바 모방형 인간을 길러냈는데 앞으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그 창조형 질문을 많이 함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네. 창조형 인간을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경제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발전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이미 축적된 지식을 배우다가 확산시키는
암기 위주의 교육, 또 그로부터 나온 모방형 인간들이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가 6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인데, 우리는 이제 인구가 5천만이 넘었고, 1인당 소득도 2만 달러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 굉장한 나라가 됐고, 미시적으로 볼 때도 6, 7개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네. 종래의 모방형 인간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창조형 인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앞으로 우리 교육은 그쪽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정운천 브랜드라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아마도 총리님께서 앞으로 이끌어가실 우리나라 교육의 개혁 방향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내용을 채덕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다가 보태서 창조형 인간 육성, 네. 또 하나 더 보태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 차별을 좀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에 의한 채용, 승진, 또 임금 결정하는 제도를 될 수 있으면 완화하거나 없애버리고, 또 자격증 제도를 좀 선진화해서 네. 대학을 좀 안 다녀도 어떤 일정한 기술이나 어떤 자격이 있으면 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안 다니기보다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또 나중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게 하는 이런 사회 제도라고 그럴까, 그것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그 창조형 인재라고 하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 창조형 인재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지만 질문을 잘 안 해요. 창조형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동일한 사물을 보고도 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자기가 답하건 남이 답해주건 해서 사물을 다시 보는 게 창조형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질문을 하려면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